이미 관심이 아니라 서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명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 타임지가 2003년도 타임지인데 2003년도에 이미 2003년도면 20년 전인데 메디테이션, 명상이 표제로 하고 특집 기사가 다를 정도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따가도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인구의 재작년 발표에 미국 인구의 15.8%가 명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유럽은 더 많이. 근데 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할까? 특히 유명한 사람들, 셀러, 오피니언 이런 유명한 각 분야의 리더들이 엘고 부통령, 오프라 윈프리, 리차드 기어, 마이클 조단, 또 유리 하발라, 빌 게이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해. 그 반응 중에 하루 중에 꼭 30분씩 명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정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과 명상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얘기해보고 동국명상원에서 하고 있는 명상, 아주 기본적인 명상도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제목을 명상이 답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네. 네. 그럼 말이라고 하냐고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의 답이 명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 그러면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새해 되면 덕담 인사가 뭔지 아셨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요새 이제 그게 부자 되기 힘드니까 조금 들어갔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건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럴까?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 부자들을 보니까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 돈이 한 1조 원쯤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 한 1조 원. 조금 더 가져야죠. 더 가져야 돼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 갖고 1조 원을 다 쓰고 가실 것 같아요? 1조, 못 써요. 근데 1조 원,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모자 벗으니까 이제 알겠다. 우리 토요명상 때 오셔요. 그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해요. 돈이 많으면 할 것도 많이 하고 하시죠. 근데 막상 돈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1조 원이나 되는 사람들 보니까 1조 원 가진 사람이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1조 원 가지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형제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욕하고 소송하고 그래요. 우리 한 재작년인가도 받은 뉴스에 봤잖아요. 1조 원 재산 가진 사람, 재벌들이 형제끼리 더 싸우잖아요. 왜 1조 원이나 가졌는데 싸울까? 지금 말씀은 더 많이 가져야지. 난 행복하지 못해. 행복의 열쇠는 어딨냐?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우리 그 말은 쉽게 해요. 근데 마음 안에 행복이 있다. 근데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을 어떻게 찾았을까를 모르죠. 그 찾아 쓰는 방법이 명상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많으면,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번뇌가 많으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하고 번뇌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냐? 스트레스도 벗어. 마음이 편안한 답이 어디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는 덕담이 뭐예요? 새해, 오늘 새해 첫인데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벌어라. 돈은 이미 지났어.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해. 실제 그 얘기 좀 더 할까요? 얼마나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국가 비밀인데 특별히 알려드리니까.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쓴 베스트셀러 주머니 속의 행복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미국 학자인데 돈이 얼마나 있어야 과연 행복할까? 이걸 연구했어요. 약간 20년 동안 그 사람이 몇 가지 연구를 했는데 1975년부터 95년까지 미국 사람들 연구해보니까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 지수가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즉 뭐로 따지면 구매력, 뭘 많이 살 수 있는 구매력으로 2배가 구매력 지수가 올랐어요. 그럼 행복 지수는 얼마나 올랐냐? 그 사람들 조사하고 해보니까 똑같더라니까요. 똑같아. 그리고 재벌들한테 돈이 많은, 재벌의 기준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자한테 돈이 많은 사람들 당신이 행복하냐? 그리고 행복 지수를 연구해 보니까 17%가 행복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럼 돈이 아주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돈이 없는 사람 행복한 거라고 자기 느끼면 15%가 자기 행복하다. 근데 중간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70%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는 행복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좀 편리하고 더 맛있는 거 먹는 것 뿐이지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95년도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얼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그 이상은 행복하고 큰 차이, 그것보다 적으면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좀 힘들고, 그걸 넘어가면 돈이라는 건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는데 1등석 타냐 2등석 타냐 이런 차이지 큰 차이는 없다. 그 사람이 그때 내일 임금이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하면 돈 10억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돈은 아무 가치가 없다. 실제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다 젊으신 분들만 계시니까 전혀 안 웃네. 나도 젊어서.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소풍 갈 때 별거 싸가지도 않아. 다 똑같아. 김밥, 사이다 하나, 계란, ผั 하나. 거의 공통이야. 근데 소풍 가기 전날은 막 설레고 가슴이 뛰어요. 행복해. 요새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름도 모르겠어. 아 요새 야 너 김밥 주니까 가슴 뛰지? 웃기고 있네 하잖아. 소풍 가는 거 귀찮고 뭐 웬만한 거 줘도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다. 그래서 경제학에도 그런 게 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사과 한 개의 가치를 1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하나 1 먹었을 때 두 번째 또 두 개째 먹으면 1의 가치가 똑같이 1이 아니라 0.8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행복은 밖에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아까 명상이 답이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좋은 음식, 항산화 음식 먹고 해야 돼요. 근데 건강의 최대의 적이 뭐예요? 만병의 원인. 암을 걸리는데 최대 암의 원인이 뭐예요? 뭐 바람, 스트레스. 심혈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스트레스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 자율신경 또는 부신 같은 데서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혈당을 올려요. 왜냐면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근데 하여튼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야.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조깅을 주장해서 조깅 박사 된 사람이 일찍 죽었잖아. 그쵸? 60대인가? 그렇게 죽었어. 근데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조금 그렇다고 운동 안 하고 마음 있어도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 편안하고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음식을 먹는 게 건강의 핵심이죠. 첫 번째가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의 답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건강해야 행복해. 근데 거꾸로예요.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행복하면 건강해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건강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건강을 찾으려 가지고 항상 내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난 거꾸로 얘기합니다. 행복하면 건강하다. 그 행복한 방법이 바로 명상이 답이다 하는 거죠. 이 명상은 인체 우리 내부의 리듬과 패턴을 바꾸는 방법, 심테크 방법입니다. 이 명상 그러면 막 거창하게 명상해야지 이게 아니라 명상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도구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찾았어요.
동양 사람들은 명상 그럼 수행으로 생각해서 야 깨달음, 야난 명상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야 저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명상하는 거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명상했는데 서양 사람 조금씩 명상하다 보니까 명상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뭔가 혈압도 낮아지고 이런 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서 요새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명상을 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우선 깨달음 이런 거 이전에 명상을 하니까 힐링이 되고 좋더라 이거예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편안해지고. 그 바쁜 사람들이 하루에 30분 내서 명상하는 이유가 명상하니까 막 창의력도 나오고 직관력도 나오고 막 건강하고 인지력, 치매 예방에도 좋은 게 명상입니다. 요거 뭐예요? 스트레스 쌓이네. 그 명상은 요거 하나, 요것도 국가 비밀인데 특별히 오늘 또 이 추운 날씨에 오셨으니까 혹시 늙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직 젊으니까 늙고 싶어요? 아니죠. 늙고 싶으시지 않죠? 네. 그러면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상. 명상.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미리 예습하고 학원 다니다 오신 거예요? 예습 시켰어요? 선생님? 그 노화 왜 늙느냐는 연구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정설의 하나가 텔로미어라는 소리예요. 텔로미어. 그 2008년도에 그 여자 의사 그분 누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텔로미어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우리 몸의 DNA 말단에 텔로미어가 있는데 이 세포를 DNA를 꽉 잡아주고 있는 거래요. 근데 이게 세포가 신진대사할수록 그게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줄어들면 그 세포가 죽는 거고 그게 노화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텔로미어를 복원시켜주는 효소가 있는데 텔로모라이즈라는 효소예요. 근데 그 효소는 텔로미어를 복원시켜요.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인가에서 연구를 했는데 한 그룹은 하루에 6시간씩 3개월 명상하는 그룹하고 한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몸에 좋은 뭐 이런 거 하는 그룹하고 비교를 했는데 명상을 한 그룹이 텔로모라이즈가 30%가 활성화됐대요. 그러니까 노화가 30%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노화 예방에도 좋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노화 예방을 위한데 텔로미어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목욕을 하고 음악을 듣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여러 가지가 운동도 있는데 명상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은 나이도 노화가 천천히 간다. 그리고 요새 우리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치매 예방. 왜 치매라는 건 뭐예요? 인지장애거든요. 좀 이따 명상을 해보겠지만 명상을 하게 되면 인지력, 알아차림, 인지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미 치매가 진행이 되면 이게 다시 돌리기는 어렵지만 예방하고 치매 예방하는데 큰 이 명상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무슨 약장수 같아요? 정말 한번 잡숴봐. 한번 잡숴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 젊을 때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발견이 세상을 바꿨어요. 인터넷하고 전화를 접목해서 어디든 인터넷 할 수 있죠. 민주화를 이루는 데도 이게 원인이 됐다 그래요. 옛날에는 언론을 딱 통제하면 안 됐어요. 요새는 이제 부작용도 많죠. 막 가짜뉴스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세상을 바꿨어요. 근데 이걸 만든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이런 통합적 사고 이런 거 나온 게 명상이라고.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대학 그만두고 인도 가서 인도 명상하다가 이 사람 머리는 좋은데 성질이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그런 것들이 명상을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항상 차와 조명과 명상 이걸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현대 우리 한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자살률도 제일 많고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면 건강도 행복도 없는데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가장 좋은 게 명상이다.
아까 한 얘기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타이탄은 거인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 공통의 습관이.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뭐 아침 일기를 쓰는 사람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아침 일찍,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계 80% 이상이 매일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 요가원에도 명상 특강을 가는데, 요번 주 금요일도 해요. 그런데 그 요가원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 15명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 주로 30대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명상을 관심이 많고, 미국인은 15.8%, 재작년에 유럽인은 16% 이상이 명상을 하고 있다. 왜 명상을 할까? 좋으니까 하죠. 그 바쁜 중에도 왜? 좋으니까. 아까 말한 그런 여러 요인으로. 그럼 왜 명상을 할까? 깊은 휴식이 와요.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저녁에 요새 수면 장애가 있는 분이 많은데, 명상을 하면 이완이 되고 굉장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에 못 들어가더라도 막 뒤척이는 게 아니라 명상을 누워서라도 하고 있으면 수면에 효과가 있어요. 왜 깊은 휴식이 오냐면, 현대인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두뇌가 대단을 하고 있어요. 몸은 쉬어도 공회전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몸은 쉬어도 피곤한 현대인. 생각을 쉴 때 깊은 휴식이 올 수 있거든요. 이완도, 몸이 이완될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이런 부교감식염제에서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90분이라 깊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깊은 휴식과 이완, 스트레스 해소와 관리, 따라서 심혈관, 명상을 하면 고혈압이나 이런 혈압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는, 이런 것만 하실 때, 혹시 혈압 약 드시고 있는 분은 저녁에 주무실 때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고 심장한테 감사와 사랑을 보내면서, 심장아 고맙다 하고 느낌을 다서 5번만 해도 혈압이 2, 3 정도 꾸준히 하면 내려가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코로나 예방에 우리 면역력이 중요한데, 명상하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마음의 힘이 당연히 강화되죠. 근육이. 스트레스가 와도 마음의 근육이 강하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데,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 스트레스에 지기 쉽잖아요. 마음의 힘, 집중력, 유연성, 회복 탄력성, 이런 마음의 힘이 강화되고, 당연히 마음은 편안해지고 자유롭고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매일매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의 기쁨으로 차 한 잔을 마실 때 커피 명상하듯이 온 마음으로 차를 한 잔 마시면, 이 차 마시는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몰입의 기쁨, 내면의 기쁨이 올라와서 이 차 한 잔이 5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상관없이 이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정말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이라고 그랬죠. 깨달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나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의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입문반이니까 불교에서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네. 성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나, 나머지 세 분은 글쎄요. 대부분은 확신이 없는 분이 많아요. 두 분이나 했으니까 이거 불교 경인대학 대단한 거예요. 학장님이 누구예요? 부학장은 누구예요? 근데 대원이래요.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왜 성불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불하십시오. 말로만 하죠. 성불을 위한 자기의 실천 수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성불을 저 멀리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불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걸 실천하는 게 바로 명상이다. 그럼 명상과 수행은 어떻게 다르냐? 다르지 않죠. 근데 이 수행은 뭔가 이렇게 성불,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가는 길에
힐링,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 이걸 이제 근자에 와서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꼭 깨달음 수행 이게 아니라 명상하면 훨씬 건강해지고 명상하면 훨씬 스트레스도 자유롭고 명상하면 더 행복을 많이 느끼더라. 그래서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과 수행은 다르지 않아요. 수행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면 명상이에요. 어떤 분은 스님 중에서도 명상이 아래고 수행이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을 요새 하는 명상은 사띠라고 해요. 사띠 명상.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으실 때 하셨던 수행 명상이 아나빠나 사띠예요. 보리수나무에서 아나빠나 사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물론 요새 힐링의 부분도 얘기하고 있지만 명상의 궁극적은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나를 찾는 거, 참 나의 본성을 찾는 거, 불성을 실현하는 거. 그래서 명상과 수행은 다르지 않은데 명상은 수행을 좀 더 일반적으로 크게 얘기하는 게 명상이다. 그 다음에 명상에는 깨달음 수행의 면도 있지만 힐링의 면이 있다. 그래서 꼭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명상을 하면 하는 만큼 훨씬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스트레스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 자꾸 저를 보면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받으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나와서 이 아드레날린은 빨리 흥분하게 해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원시 시대부터 어떤 위기를 당하면 도망갈 거냐 싸울 거냐 빨리 결정해야 되고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근육에 힘이 가야 돼요.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요. 좀 필요, 즉 급하지 않은 소화, 생리, 생식, 면역 이런 기능은 잠시 쉬고 그 상황이 끝나면 이제 교감신경이 쉬면서 부교감신경이 움직여서 다시 균형을 이루는데 현대인은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심장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게 심해지면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져서 혈관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면역력이 약해져요. 근데 이런 아드레날린이 나오다가 스트레스 상황이 더 계속되면 이제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천천히 나오는 대신에 상황이 끝나도 천천히 없어져요. 한 15분, 20분이 걸려 없어져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2차 화살, 4차 화살, 3차 화살을 써요. 예를 들면 뭐가 이렇게 누가 나를 비난했어. 그럼 비난했는데 화도 안 나면 잘못된 거죠. 비난은 화가 나. 화가 나면 이제 상황이 끝나면 좀 잊어먹어야 되는데 잊어먹어지지가 않고 스스로 2차 화살, 3차 화살을 써. 아이고 그게 집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응? 내가 이걸 어떻게 한바탕 가서 해줘야지. 내가 괜히 아까 참았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계속 쌓여지면 이제 심혈관 혈압이 오르고 심혈관에 문제가 되고 소화기에 문제, 스트레스 여러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의 반대가 이완 반응이에요. 이건 하버드 벤슨이라는 박사가 하버드 의대 박사가 처음으로 이완 반응을 얘기했거든요. 스트레스를 반응의 반대가 이완 반응이 돼요. 편안해지고 호흡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 그거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적인 기도나 또는 어떤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이완 반응. 그래서 현대인은 스트레스 상황이 많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항상 이완 반응을 일으킬 수는 명상이나 이런 걸 실천해야 된다. 그냥 스트레스 오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져요. 근데 계속 오다가 또 스스로 쏟아 보면은 이게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완 반응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이란 게 이게 어두울 명자 쓰거든요. 생각상자.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고요의 눈을 갖고 깊이 생각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명상이. 이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얘기한 건데 생각을 쉬는 거라 그랬죠. 명상은 생각을 쉬는 거. 그래서 워낙에 명상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의 디아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요가에도 디아나가 있는데 디아나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쉬고 고요히 하는 겁니다. 그 디아나라는 말이 음역해서 선나라는 말로 한자로 번역하고 그 말이 선으로 된. 그 옛날에 명상 그럼 선이었어요. 그 명상. 저 영어로는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메디테이션. 근데 여기 메디라는 말이
라틴어원 치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메디컬, 또 메디신, 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상 자체에 치유의 기능을 담고 있다는 것을 서양 영어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하튼 명상은 뭐냐?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렇게 우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럼 명상이란 무엇인가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상을 왜 하는가의 의미에서 명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생각을 쉬는 마음 수련이에요. 생각을 쉬는 거가 바로 명상이에요. 아까도 생각을 쉬면 깊은 휴식이 오고 생각을 쉬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뭐냐? 생각을 쉬는 거다. 이제 오늘 명상 특강을 들으셨으니까 명상이 뭐예요? 하고 누가 물으면 뭐라 그래요? 생각을 쉬는 거예요. 마음 수련. 마음 수련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생각을 쉬는 거다. 근데 생각을 쉬는 공부를 우리는 못 해봤어요. 또 마음 공부를, 마음 수련이라고 내가 일반적으로 마음 공부. 마음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죠. 근데 우리는 마음 공부도 이렇게 경인불교대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지만 마음 공부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영어 공부, 뭐 컴퓨터 공부 이런 공부는 많이 하더라도. 그래서 생각을 쉬는 마음 공부. 생각을 쉬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몸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운동하는 게 명상. 난 명상한다. 명상을 왜 해? 생각을 쉬는 마음 공부. 생각을 쉬기 위해서 난 명상한다. 명상을 왜 해? 난 마음의 운동으로, 마음을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으로 명상을 한다. 똑같아요. 몸의 운동은 어떻습니까? 몸의 운동은 몸의 운동이 좋다고 그러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몸의 운동은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도 해요. 근데 마음의 운동은 잘 안 보이니까 더 하기 잘 안 해요. 근데 몸의 운동도 몸에 좋다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그냥 몇 시간씩 막 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 매일 10분, 15분씩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운동, 명상도 하루에 10분, 15분씩 꾸준히 해나가면 마음의 근육도 생기고 자기 마음이 어떤 아까 말한 여러 효과가 일어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의 보물을 찾는 여행이에요. 여행 좋잖아요. 여행 밖으로 가는 여행도 좋지만 내 안으로 가는 여행도 정말 재밌어요. 불교가 그런 여행이기도 하지만. 근데 내면의 보물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행복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찾는 여행이 바로 명상이에요. 하다 보면 그게 찾아져요. 또 나의 본성, 성불,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 여행이 바로 명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봅니다. 우리 마음에 여기서 입문반에서는 아직 그런 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불교 심리학 그걸 유식학이라 그러거든요. 유식학. 있을 유자 마음 식자 유식학인데 불교 심리학이나 또는 동양 심리학, 인도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현대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 무의식의 현재의식 밑에 무의식의 세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프로이드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프로이드가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에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 의식의 마음의 구조를 자기가 이 감각기관으로 의식하는 현재의식과 그 현재의식의 내면에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아까 말한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 다음에 칼 융이라는 프로이드와 같이 공부했다가 독립한 분석심리학을 저거하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 무의식을 다시 개화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심리학은 초월 심리학까지 더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는 나라는 에고의 아상을 넘어서는 순수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불교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 부분은 전육식. 여러분 아까 반야신가 한글로 읽었지만 안, 이, 비, 설, 시, 의, 육식. 이게 전육식이에요.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 전육식.
그 밑에 제칠 말라식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개화적 무식, 에고의식이라고 해요. 나라는 의식. 그 밑바닥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의식이 개화적 칠 말라식. 이 아래에 제8 아래아식. 모든 것이 내가 들어간 정보가 저장되는 제8 아래아식이 있다. 장식. 그 아래아식의 깊은 내면에 열애자, 불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현대 심리학에서 불교 심리학은 2500년 전에 한 얘기를 이제 현대 심리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반야신계에서 공이라고 했죠. 공. 네. 공사상이 이 내면의 무한한 본성이 다 공이거든요. 그 공에 대한 것도 현대 과학의 아인슈타인 이후의 현대 물리학에 특히 양자 물리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부처님이나 그 많은 선지식 스승들은 꼭 불교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이렇게 들어가서 수행 에고의 경계를 넘쳐 내면의 무한한 본성을 찾아감으로 해서 그 깨달음을 얻어진 게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심리학과 양자물리학에서 연구해서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의 구조. 근데 우리 대부분은 여기서만 머물러 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 머물러 살아요. 여기에 경계가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도 여기 막이 있다고 했어요. 요걸 여긴 에고의식이에요. 그리고 요 집단적 무식 가면 막 초자연적 현상 같은 게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더 내면에 무한한 의식을 찾으면 그게 바로 불성이요, 나의 근원이요, 무한한 행복과 평화와 무한한 에너지의 자리. 그게 본래 마음자리. 그거를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 주인공, 몰현금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쓰고 또 일반적인 표현은 현존, 지고의 본성, 순수식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 원리주의가 너무 많이 했고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세 가지나 두 가지 명상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동국명상원에서 하는 이완 명상으로 미소 힐링 명상이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여러분 미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요, 미소 짓는 근육이 내 두뇌에 신호를 보내서 나는 안전하다,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에 이완 반응이 오고 심혈관 소화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미소 하나만 잘 져도 훨씬 건강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미소 한번 져보실래요?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저희가 미소를 좀 볼게요. 뭐 써도 될 것 아니 같아요. 이걸 찍어서 방역 조치에 어긋나잖아. 근데 요새 교수님들이 마스크를 안 쓰셔요? 안 쓰시기 때문에. 그래 다 쓰시니까? 예, 저희는 쓸게요. 그래요? 벗으면 벗어야죠. 그래 나중에 이거 말을 계속 하려면 힘들어요. 네, 힘드셔서. 나를 위해서. 그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 미소 짓는 근육이 내 두뇌 신호를 봐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항상 미소를 짓는 거를 명상을 하는 건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미소를 떠올리고 느끼며 알아차림하면서 밥을 먹어요. 훨씬 소화에 도움이 돼요. 틱나은 스님이 많이 하지만 걸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 걸음에 집중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아무데나 휘쭉대고 웃으면 안 되겠죠? 이따 집에 가셔서 제가 웃으랬지 미소지 하고 나와서 이 양반이 경림불교대학에 오늘 명상 특강 가도 약간 맛이 갔구나. 지하철에 나 지하철 타고 오늘 지하철 서울에서 앉아고 약간 아가씨가 있는데 하고 있으면 큰 성추행으로도 그래서 남한테 보내는 미소만이 아니라 나한테 보내는 미소. 그리고 나만이 느낄 수 있는 3분 미소, 3%. 저 사람 미소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모를 정도의 그 미소를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미소를 항상 실천하면
아까 말한 내 몸이 알고 또 내 몸과 마음에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미소에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는 약을 먹어요. 이건 물질이니까 물질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죠.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서양의학은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로 대증의학으로 그냥 어디 아프면 거기 약을 투여해서 고치는 쪽이었어요. 근데 우리 몸은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똑같은 약에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의사가 컴퓨터만 보면서 아 그래요? 그럼 이 약 먹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의사가 친절하게 약을 설명하고 친절하게 대해줬을 때 그 약의 효과가 달라진다. 또 플래시보 효과가 있죠. 플래시보 심리학에서 막 두통 머리가 아픈데 지금 의사 가운 입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아 이거 새로 나온 신약인데 이거 먹기만 하면 당장 낫는다는 말을 듣고 먹으면 가짜야. 위약 가짜야. 밀가루로 만든 약인데도 먹으면 70% 정도가 두통이 낫는 효과가 있대. 그거는 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몸을 힐링한다는 그게 바로 불교적 패러다임이고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지만 약 플러스 자기 치유 능력. 그래 보통 사람도 10%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신념을 갖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 30%까지 올릴 수 있다. 30% 대단한 거예요. 자기 혈압도 약으로 조절하지만 플러스 알파 20-30%는 자기 마음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생각으로 그런 신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는 온 우주는 하나 에너지장이라는 게 아까 말한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는 정신과 의사면서 영적인 명상을 하던 분인데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생각과 감정도 에너지 주파수, 진동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이걸 연구했냐면 오링 테스트 있잖아요. 오링 테스트. 그와 같이 근력 테스트를 해서 어떤 감정, 생각을 했을 때 손을 눌렀을 때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수치심, 무기력, 슬픔,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은 에너지 주파수가 낮아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런 감정을 많이 갖고 있으면 몸의 에너지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포용, 사랑, 기쁨, 깨달음 이런 거 에너지 주파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생각하시고 명상은 꼭 방법만이 아니라 그렇게 에너지, 내 마음으로 몸을 힐링한다. 에너지, 몸도 마음도 에너지다. 그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는 있잖아요. 근데 의식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물질적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물질만 봐요. 현상만. 조금 더 마음의 의식 수준이 깊어진 사람은 에너지도 보고 더 깊어진 사람은 마음이라는 자기 본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미소 힐링 명상은 미소에는 힘이 있다. 이제 항상 미소를 머금으시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또 걸음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컴퓨터를 할 때나 사람 만날 때도 미소로 실제 불교에서 보시 중에 또는 사서법 배우셨죠? 보시, 이행, 애여, 동사 그런 거라든가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가 나는 미소와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보시 중에 무외시,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가 있는데 내가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게 그것처럼 좋은 보시가 없어요. 그래서 미소를 항상 실천하고 그 미소에는 힘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실천해 보시고 마음으로 얼마든지 내 몸을 힐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약을 거부하고 뭐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약 플러스 알파의 힘이 나한테는 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백신도 맞고 하지만 나는 언제나 내 내면에 그런 힘으로 무장한다는 두려워하지 말.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일체제대난 무능진취
일체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항상 자기 마음의 본성과 함께 된 그걸 찾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천수경은 다란이와 함께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미소 흘림 명상을 평소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10분만. 그렇죠. 이건 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그냥 침대나 자리에 누워서 얼굴에 미소 떠올리고 그 미소로 쭉 내 몸을 미소 마사지 하듯이 한번 마사지 하면서 주무셔보세요. 한 달만 잡숴봐. 달라져요. 약효가 없으면 찾아오세요. 물려드릴게. 미소 다시 돌려드릴게. 자, 그러면 편안히 앉으셔서 눈을 감고요. 그냥 손은 양쪽 무릎에 편안하게 놓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미소를 떠올려 봅니다.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미소를 떠올립니다. 행복했던 일을 떠올려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도 좋고,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얼굴 전체에 기분 좋은 미소가 환하게 퍼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얼굴 전체에 기분 좋은 미소, 따뜻한 미소가 환하게 퍼져갑니다.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환하게 퍼져가면서 얼굴에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편안해집니다. 느껴봅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져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얼굴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얼굴의 환한 미소를 빛으로 느껴보고 빛으로 이미지해 봅니다. 얼굴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편안해집니다. 얼굴이 점점 더 환한 미소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환한 미소의 빛이 머리와 머리속까지 비춘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느껴봅니다. 머리와 머리속까지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집니다. 머리와 머리속까지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편안해집니다. 머리와 머리속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머리가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머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환하게 빛나고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이제 환한 미소의 빛이 점점 아래로 비추어 내려오면서 이마를 비추고 양쪽 눈과 눈가에 환하게 비춰집니다. 양쪽 눈과 눈가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눈이 편안해집니다.
양쪽 눈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눈에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눈이 편안해집니다. 눈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눈의 세포 하나하나가 환하게 빛나고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이제 환한 미소의 빛이 점점 아래로 비추어 내려오면서 코를 비추고 입과 입 안을 비추고 얼굴 전체에 점점 더 환하게 비춥니다. 얼굴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환한 미소의 빛이 목을 비추고 목 안까지 비춥니다. 목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목에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목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따뜻해집니다. 목이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환한 미소의 빛이 양쪽 어깨를 비추고 팔을 비춥니다. 양쪽 어깨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양쪽 어깨가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양쪽 어깨가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환한 미소의 빛이 등을 비추고 척추와 허리까지 환하게 비추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느껴봅니다. 등과 척추와 허리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등과 척추와 허리가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등과 척추와 허리가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환한 미소의 빛이 가슴을 비추고 가슴 안에 심장과 즉 허파에 환하게 비춰집니다. 가슴이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심장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추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심장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집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환한 미소의 빛이 심장에 비춰집니다. 심장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심장이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심장의 세포 하나하나가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따뜻해집니다. 심장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미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심장의 세포 하나하나가 환하게 빛나고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 양쪽 허파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허파에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양쪽 허파에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양쪽 허파가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허파의 세포 하나하나가 환하게 빛나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환한 미소의 빛이 점점 아래로 비추어 내려오면서 배를 비추고 배 안에 위장과 소장, 식이장, 대장 등의 소화기계 장기와 정화를 담당한 간장, 신장, 방광 등의 모든 장기들에게 환하게 비춰집니다. 배가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배가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배 안의 모든 장기들에게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배 안의 모든 장기들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따뜻해집니다. 배와 배 안의 모든 장기들이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환한 미소의 빛이 엉덩이를 비추고 허벅지, 무릎을 비춥니다. 종아리와 발목, 발끝까지 환한 미소의 빛이 비춰지면서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고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양쪽 무릎과 다리가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의 빛이 온몸을 비추고 온몸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따뜻해집니다. 온몸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따뜻해집니다. 내 몸을 빛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는 태어나서 늙고 죽어가는 물질적인 육체만이 아닌 환한 빛의 존재로 내 몸과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뜨고 조용히 몸을 움직이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잠깐 해봤는데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내가 한 대로 다 하셔도 좋지만 기억이 안 나도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고 그 미소의 빛을 머리 부분에다가 오늘 심장에게도 보냈다, 위장에게도 보내고 쭉 몸을 마사지하고 주무셔 보십시오. 그럼 이완도 되고 치유의 힘도 있고 에너지가 올라가요. 특히 내 몸과 마음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대화가 되고 몸과 마음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 힐링 명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명상만 더 해볼게요. 좀 쉬었다 해요? 괜찮죠? 그냥 계속
오늘 한 명상에서 요거 하나는 미소 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미소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밥 먹다 미소 놓쳤네, 걷다가 미소 놓쳤네, 이런 식으로 자꾸 미소 줘보시면 내 몸이 달라지는 걸 자꾸 느껴갈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또 하나의 말은 사띠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띠. 이 사띠라는 말을 오늘날에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해서 오늘날 서양에서 하는 많은 명상이 마인드풀리스 명상이에요. 근데 사띠 명상은 바로 불교만의 명상이에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왕자로 태어나셨잖아요. 왕자라는 건 뭐예요? 다이아몬드 수조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물론 지금 우리보다는 못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봤겠어, 이런 차를 타봤겠어, 못하지만 그 당시엔 최고의 삶이었죠. 물론 조그만 왕국이었지만, 카플라 왕국이 조그만 거지만 하여튼 거기서는 최고야. 그리고 인물도 좋게 태어났어요. 또 왕자니까 권력, 명예 다 갖추고 태어났죠. 인물도 갖추고 태어났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학문, 무술 닦은 것도 대단했어요. 또 아름다운 왕비, 이름이 뭐지? 네? 야소다란가? 나 왜 이래? 명상을 오늘 안 했나? 아소다라 공주와 또 결혼하고 라울라라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건 소위 끝내주는 삶이에요. 상위 1%의 삶. 근데 그 속에도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해.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왜 상대적이야?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더 큰 나라가 있어. 비교가 되잖아요. 아까 말한 1조를 가졌는데 제가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비교가 돼. 또 특히 사문유관상, 동서남북남으로 가서 나 지금 젊고 아름답고 좋은데 저길 보니까 늙은 사람을 봐. 그럼 저 사람 뭐냐? 왜 저렇게 태어났어? 다 그렇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돼? 그럼 지금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젊었다고 뽀기고 있지만 20, 30년이면 4, 50년이면 나도 저렇게 되는데 죽은 사람을 보니까 저거 왜 그래? 왜 저 사람 저렇게 죽어서 꼼짝 못해? 나 이렇게 펄펄한데? 근데 나도 언젠간 저렇게 돼요. 또 병자를 봤어요. 저거 왜 저렇게 막 콧물 흘리고 피 흐르고 고름 흘리고 있냐? 병이 걸리면 다 저렇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것도 상대적인 거고 대통령 되면은 중학교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분 대통령 되고 나왔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자기가 최고자지만 내려와야 돼. 내려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 내가 대통령 못 돼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근데 하여튼 상대적인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돈이 이건희 씨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나이 드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죽어가니까 그 많은 돈을 한 푼이라도 갖고 갔어요? 갖고 갔어요? 안 갖고, 못 갖고 가. 전화 걸어서 야 재영아 내 돈 좀 필요한데 보내라는데 보낼 수 있어요? 똑같아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잠자리 자는 건 요 한 평짜리 잠을 자는 거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밥 먹을 때 한 그릇밖에 못 먹어. 돈 많다고 10그릇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자는 대부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데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거죠. 여기 진정한 행복이 생로병사를 넘어가는 행복이었는데 이걸 찾으니까 이걸 다 포기하고 보통 일 아니죠.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인생이 뭔가 괴로워야 출간하지. 그렇잖아요. 괴로운 게 있어야 출간하지. 이분은 괴로운 게 없어요. 상위를 다 갖췄어요. 근데 거기서도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이 안고 있는 진정한 행복을 어디 있는가를 물음을 갖고 대표주자가 돼서 출가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삶은 뭐예요? 이거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에요. 이 삶은 뭐예요? 욕망을 만족시키고 모든 걸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소유, 그 다음에 욕망을 다 포기해. 그래갖고
처음에는 요가를 하셨죠. 요가 명상을 하셨어요. 거기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요가는 뭐냐면 정신적인 해탈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 마음이 고요해야 돼. 그리고 고요한 마음을 찾아야 돼. 고요함을 아무리 찾아도 해답이 안 오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고행. 왜 괴로우냐? 욕망이 있어서 그래. 욕망을 없애야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리고 단식 뭐 여러 가지. 그래갖고 그 고행상 보면 뼈가 해골같이 앙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진정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니련사라는 강에, 그 가야라는 지방에 있는 니련사라는 강에 가서 거기서 목욕을 몸도 안 씻었어요. 그래갖고 이 머리가 자르지도 않으니까 비비 꺼서 뿌리처럼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씻는데 너무 몸이 쇠약했으니까 그냥 물길에 흘러가다 겨우 풀뿌리 잡고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수자타라는 소녀가 지나가다가 유미죽, 우유죽 그 들여가고 그걸 먹고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래갖고 그 피팔라 나무였는데 그게 나중에 보리수가 됐죠. 부처님이 깨달았대서 그 나무 아래 짚을 깔고 앉아서 내가 여기서 정말 깨닫기장에 일어나지 않겠다. 그때 부처님의 출가를 막기 위해서 보냈던 교진이었던 5 신하가 부처님과 같이 수행하고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포기하니까 저거 타락했다. 그래갖고 이제 떠났죠. 이제 나무 아래에서 하셨던 수행 명상이 뭐냐면 예전에 했던 명상을 다시 떠올린 거예요. 그게 사티야. 이 명상을 떠올려서 이걸 찾았어요. 명상 그러면은 그 전에 명상은 뭐냐면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중만. 인도 명상을 아까 요가 명상을 할 때 많더라. 엄마니 밤면 엄마니 밤면 이랬던 게 이렇게 엄 하고 집중하는 만트라 명상이나 호흡하면서 집중하거나 이런 집중하는 명상이었는데 이 사티 명상은 집중만이 아니에요. 자각하는 명상이에요. 이거 새로 찾으셨어요. 새로 해서 이 특히 아나빠나 사티라는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티라는 거를 한번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사티라는 말이 남방불교 위파사나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썼던 경전 파리어 경전을 그대로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란 말을 계속 썼어요. 근데 우리 북방불교 대승불교 거는 그 파리어 산스크리트를 한자로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쓰니까 사티라는 말을 안 쓰는데 사티란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생각할 염자로 번역했다. 염불. 여러분 염불 하시잖아요. 염불이 바로 사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염자. 그래서 이게 오늘 하는 명상의 대부분이 사티 명상,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단순히 위파사나 명상만은 아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다 포함하고 집중과 자각, 지관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내 해석이긴 하지만 하여튼 사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말을 번역해서 마음 챙김이라고 요새 많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 전에 주의 집중이라고 번역하고 알아차림. 이 사티는 뭐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림하고 바라보는 게 바로 사티예요. 그 순간순간 깨어있음이로다. 근데 사티란 말 아까 염이라는 말을 보면 지금 금자에다가 심자를 합한 거거든요. 지금 금자.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게 바로 사티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는 그 사티의 대상을 사념처로 해서 신수, 신법으로 해요. 신은 몸, 수는 몸의 감각, 신은 마음이나 감정, 그거의 대상, 존재 이런 의미로 나중에 불교 공부하실 때 다 또 배우실 것 같아요. 10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네. 오늘 내려놓은 명상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티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명상의 방법은 많은데 호흡 명상이 가장 근본이요 핵심입니다. 호흡 명상을 볼 때 조신, 조식, 조심 3가지로 나누죠. 혹시 명상 해보거나 참선해보신 분 있으세요? 해봤잖아.
토요일분도 와서 했잖아요. 네. 그래, 우선 자세인데 꼭 결과부자나 반가부자 전통적인 자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자세의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첫째는 뭐냐, 허리를 펴는 겁니다. 허리. 평소에도 허리는 될수록 피시는 게 좋아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물론 이 척추의 신경에도 영향을 주지만 내장이 눌려요. 네 발 달리는 동물은 내장이 등뼈에 매달려 눌리지가 않는데 우리는 직립을 하니까 이렇게 구부리면 눌려요. 내장이 눌리면 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면역력과 우리 감정하고도 연관이 크거든요. 항상 허리를 펴셔야 장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할 땐 특히 허리를 고추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하고 목도 반드시, 머리도 이렇게 반드시.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는 기준, 귀와 어깨가 평행이 되는 기준으로 턱은 약간 당기시고. 이게 기본 자세인데 여기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다 이완하는, 어깨도 늘어뜨리고 이완,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반드시 하면서 다 이완, 힘을 뺀다. 한번 앉아보세요. 발은 발바닥이 다 의자에 앉았을 땐 바닥에 닿아야 돼요. 발을 꼬거나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자세에서 손 모양은 우리 불교의 참선은 손바닥 위에 손등을 올려놓고 엄석에 살짝 마주대 원을 그려서 자기의 무릎 위에 또 아랫배 근처에 가볍게 갖다 놓습니다. 팔꿈치 사이는 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 띄고 여기도 힘을 빼는 거죠. 이 수위는, 이걸 무드라, 수위는 법계 정인 그러죠? 선정에 든 모습. 이 수인 무드라, 손도장이란 뜻의 수인 무드라는 자기의 마음이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몸으로. 물론 밀교적인 영향이지만. 그래서 이런 수인 중에 부처님이 마왕 파순이 와서 보리스나도 깨달음을 방해하니까 오른손을 풀어서 무릎 위를 늘어뜨려서 마왕 파순을 항복받은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신가요? 네. 이 수인이 오른손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항마 촉진이에요. 항마, 말을 항복받고 깨달음을 얻어요. 왼손은 선정이니까. 이게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표적인 수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인을 하셔도 좋고, 또는 요가에서 수인은 엄지와 검지로 해서 이렇게 그냥 올려놓거든요. 또는 무릎 위에 그냥 올려놓고. 그러니까 수인은 자신에게 맞는 편한 걸 하시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혀를 입천정에 살짝 붙이고 입은 가볍게 해서 깍담을 좀 하고 가볍게 담고 얼굴에 미소. 눈은 워낙 참선에서는 반개 반쯤 뜨는데 처음에는 살짝 감는 게 더 도움도 되니까. 그런 자세로 한번 눈을 살짝 감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가볍게 다물고 얼굴에 미소. 얼굴에 미소는 이완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한번 앉아보십시오. 엉덩이도 느껴보시고요. 허리도 느껴보시고 어깨, 얼굴도 느껴보시고 어디에 긴장이 있으면 몸을 좀 움직여서 긴장도 풀어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호흡 사티 명상을 하면은 호흡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자각하는 건데 호흡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요. 여기서 호흡을 느끼는 감각의 기준점을 잡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자각합니다. 호흡을 느끼는 감각의 기준점을 코에도 두는데 우리는 아랫배에다 두기로 하겠습니다. 아랫배의 기준점을 잡고 숨이 들어오면 아랫배가 나오죠. 아랫배가 나오고 숨이 나가면 아랫배가 들어가고 아랫배가 나오고 아랫배가 들어가고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자각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아랫배가 나오죠. 숨이 나가고 아랫배가 들어가고 배가 나오고 배가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자각을 명료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름을 붙이거나 숫자를 붙여도 좋습니다. 배가 나올 때 일어남. 오늘은 일어남 사라짐으로 붙여볼까요? 배가 나올 때 일어남. 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 이름에는 5%만 주의 집중하고 95%는 아랫배 감각에만 주의 집중해보세요. 같이 우선 5번 해보겠습니다. 숨이 배가 나오고 일어남,
배가 들어가고 사라지고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이때 여기에 주의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이 잘 되면 좋은데 다리가 가려워, 발이 저려. 그러면 발저림, 다림을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거 일어난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각이. 거기도 이름을 붙이고서 확인합니다. 감각 또는 발저림 또는 가려움. 이게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다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랫배의 기준점으로 돌아와서 일어남, 사라짐. 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 쫓아가지도 말고 안 하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 떠오름을 알아차리고 생각, 잡념 확인하고 다시 아랫배로 돌아와 일어남, 사라짐 하시면 돼요. 같이 한 5분씩 한번 5분은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일어남, 사라짐, 승률이가 다르지만 유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 7, 8분은 각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한번 다시 느껴보시고요. 허리 반드시 하고 허리 반드시 세우시고 목도 머리도 그러면서 온몸의 긴장은 다 이완 푸시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이고 입은 가볍게 다물고 얼굴에 미소 눈은 살짝 감고 손 수위는 선정인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그냥 손 모양을 하시고 편안한 손 모양을 하시고요. 자, 아랫배 기준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는 아랫배 기준점을 잡으시고 느껴보시고 숨이 들어오면 아랫배가 나오고 숨이 들어가면 아랫배가 들어가고 거기에 일어남 사라짐을 붙이면서 감각을 느껴보시겠습니다. 5분 동안은 제가 일어남 사라짐을 같이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숨이 들어오는구나. 일어남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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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남
일어남,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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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풀기 전에 명상 중에 느꼈던 느낌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천천히 눈을 뜨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유도하지 않고 각자 해보시겠어요? 5분만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번 유도하고 그 후에는 각자 기준점으로 느끼시면서 하시면서 딴 생각 떠오르거나 다른 감각 또는 다른 소리가 들렸거나 하여튼 이런 게 일어나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름 붙여서 확인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자세 허리 세우시고 목도 머리도 턱을 약간 당기시고 눈을 살짝 감고 혀를 입천정위에 붙여 입을 가볍게 다물고 얼굴에 미소. 온몸을 느껴보시고 온몸에 긴장이 있으면 몸을 좀 움직여서도 풀어보시고 기준점 아랫배에 호흡을 느끼는 기준점 잡고 느껴보시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일어남 사라짐. 딴 생각 감각 감정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이름 붙여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드는 거야.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각자 합니다.
걷기 전에 마음의 고요함을 한번 다시 느껴보시고, 명상 중에 느꼈던 느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일어납니다. 네. 호흡 명상을 이렇게 5분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처음엔 막.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호흡은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다. 꼭 집중하려고 쓰지 말고, 있는데 마음이 딴 곳으로 가면 갔다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해요. 갔다 돌아오고. 그래서 첫 번째 고개 어느 정도 한 두세 달 하면은 첫 번째 고개를 넘게 되거든요. 첫 번째 고개를 넘으면은 마음도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내적인 힘도 생기는 게 점점 느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권유해드리는 거는 이부자리 옆에 방석이나 의자 놓고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무조건 나는 5분 또는 10분, 15분 무조건 저기 앉았다가 호흡 명상하고 일어난다. 호흡 명상하는데 집중하려고 애쓰지만 집중 안 되고 막 짜증도 나요. 그게 첫 번째 고개인데, 그냥 집중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있다. 딴 생각하면 그 쫓아가지 말고 누르지도 말고 생각 떠올라 생각 확인하고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한 달만 잡숴봐. 정말 달라져요. 아까 말한 명상의 효과를 조금씩 느껴갈 수 있고, 더 나아가면 불교 공부하시잖아요. 불교로 얻어지는 문자 반야만이 아니라 관조 반야가 바로 명상이에요. 관조. 오늘 못했는데 자기 생각, 분노, 불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명상인데, 관조 반야, 마지막 실산 반야가 이제 깨달음까지 가는 거거든요. 삼종 반야. 그래서 지금 불교 공부하시면서 불교대에서 문자 반야 하시니까 명상을 실천해서 꼭 깨달음 아니더라도 힐링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명상에 더 관심 있으시면 우리 동국명상원이 문학동장 쪽에 있으니까 오셔서, 토요일 같은 때는 또 10시부터 하니까 오셔서, 우리 로바님 가끔 오셨었죠? 내가 없을 때도 왔었나? 네. 내가 자꾸 어디 강의 가느라고. 그래서 그동안 또 크리스마스라 설날이라셨고 또 하니까 시간 되시면 아침 10시에 90분 하니까 오셔서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기분 나쁘면 나쁘다 얘기하시고.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새해에 되셔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새해 덕담이 있습니다. 하근기의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근기는 뭐예요? 복 많이 지으세요. 상근기는 뭐예요? 복 많이 쓰세요. 내 안에 이미 복이 있어요. 보시는 복 받기 위해서 보시하는 게 아니라 보시 그 자체가 복. 보시 중에 첫 번째 미소와 경청. 그래서 복 많이 쓰십시오. 네, 다 상근기시니까. 마치겠습니다.